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에릭 트럼프, 비트코인 부동산보다 훨씬 낫다 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트럼프 가문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부동산보다 비트코인 투자가 월등히 뛰어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원래 이제 에릭 트럼프, 이 트럼프 가문 자체가 지금 부동산 쪽보다 오히려 최근에는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투자에 더 열광하는 것 같아요. 그럴 이유가 있는 게 이 수익률 때문이죠. 결국에는 이 부동산 수익률보다 오히려 비트코인 수익률이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보통 이 비트코인의 최근 성과가 주식이나 금과 비교해서 낮다라는 거죠. 수익률이 엄청나게 낮고 최근에 2025년 이제 말이 돼서 계속 조정장이 나오면서 뭐 금이나 은은 엄청나게 상승하는데 왜 비트코인만 이렇게 하락하냐? 비트코인 망했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릭 트럼프 같은 경우는 2년 전 비트코인 가격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라. 가격이 36,000달러였는데 지난 24개월 동안 무려 180%나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릭 트럼프는 이제 자신이 전 세계적으로 꼽히는 이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모든 자산 중에 가장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다 하락장이니까 다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예, 아마 2025년 10월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계속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가장 형편없는 자산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되돌려서 보면 뭐 2년 전까지 보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왔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2024년 1월만 해도 지금 이제 4만 달러 선이었는데 지금 9만 8천이요. 그러니까 거의 200%입니다. 그 2024년 1월 기준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어떤 다른 자산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걸 단기적으로 보면 항상 언제나 이 자산은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단기적인 시야로 보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시계를 더 넓혀야 된다라고 이제 에릭 트럼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 3년 전이 아니라 5년 전, 10년 전으로 기간을 확장해 보면 비트코인이 단연 최고의 투자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압도적으로 비트코인이 수익률 면에서는 다른 자산들보다 월등하게 5년, 10년으로 보면 훨씬 더 높긴 하죠.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을 형성했던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때 최고점에 샀었던 이때와 비교하더라도 지금은 그때보다도 높은 가격대입니다. 2021년 10월, 11월 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보다도 지금은 높은 상태죠. 네,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부동산보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더 집중하는 이런 트럼프가의 행보. 결국에는 트럼프가의 이런 움직임들은 결국에는 부동산보다 디지털 자산 쪽의 우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전통금융권과 투자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이제 크다는 거죠.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착을 넘어서 주류 자산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에릭 트럼프는 결국에는 이 트럼프 가문의 이제 차남이잖아요. 결국엔 트럼프 가문 자체가 암호화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대통령인 트럼프고 그러니 그 권력을 활용해서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것이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울 팔 암호화폐 중동 국부 펀드 없고 15조 달러 찍는다라는 기사입니다. 거시경제 전문가인 라울 팔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부다비 등 이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국부 펀드의 시장 진입으로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슈퍼 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이 중동의 국부 펀드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실제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아부다비, 그다음에 두바이, 바레인,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정부 인프라 전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운전면허증부터 이 부동산 등기까지 국가 행정 시스템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어요. 이러한 거국적인 움직임이 막대한 자금을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우호적인 곳입니다. 이 중동이라는 곳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부다비나 두바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산업을 촉진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석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그 미래를 지금 대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투자를 결국엔 석유를 팔아서 남긴 돈들을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얼마나 지금 이제 큰 자금들이 앞으로도 들어올지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그는 현재 3조 달러 수준인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장기적으로 100조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라울파는.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더 거대한 플레이어의 참여가 필수인데 이번 사이클에서 시가총액이 15조 달러 수준에 도달하려면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자본 투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국가 단위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것들,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보여지는 곳들이 있죠. 이런 국가 단위로 이제 기본 준비금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도 지금 이제 그런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적중률 84%, 매수 신호 점등 6주 내 폭등 랠리 간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캐브 캐피털은 1월 8일 영상 분석을 통해서 비트코인 해시 리본 지표가 주간 기준으로 매수 신호를 나타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표가 역사적으로 조정기 이후 가격 상승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으며 비트코인 역사상 총 19번의 주간 매수 신호 중 84%의 적중률을 기록할 정도로 신뢰가 높은 기술적 분석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시리본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네트워크 해시율의 단기, 장기 이동 평균을 이제 비교한 건데요. 채굴자의 이 스트레스와 이제 회복세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시율 3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항복 단계. 그래서 약세장이 보통은 이제 도래하는 것이고 네트워크 약세를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30일 선이 60일 선을 상향 돌파하면 채굴자들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시장 구조의 변화가 이제 매수 신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3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올라가면 이제 골든크로스처럼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 여러 번 이런 이제 해시리본 차트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주봉 차트에서 이걸 그 30일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급격한 상승들이 이제 자주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해시리본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왔지만 쭉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여기서도 조정이 나왔지만 다음에 또 한번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들, 해시리본이 다시 한번 또 출현하면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하락세, 여기서는 다시 상승세, 여기서는 약간의 상승, 그리고 여기서는 횡보해서 하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전체적으로 84%의 이제 성공률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번 중에 8번 이상이 맞췄다라는 겁니다. 매수 시점을.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100% 맞는 지표는 없어요. 결국에는 확률이 100% 다 맞으면 모두 다 이제 떼부자가 됐겠죠. 하지만 이제 확률상 높은 것들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시리본 차트라는 거죠. 이번에 그런데 30일이 60일
이동 평균선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그 신호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좋은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과연 이제 해시리본이 제대로 그 전망을 하는 것인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시우드 트럼프 레임덕 피하려 2026년 비트코인 매입 나설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캐시우드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중간선거 승리와 레임덕 방지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직접 매입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고 해요. 미국 정부가 이제 국가 전략 준비금으로 100만 BTC를 보유한다는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6년부터 비트코인을 구매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예전부터 국가 준비금에 이제 비트코인이 포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 명확한 그런 행보는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캐시우드는 결국에는 2026년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중간선거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 준비 자산으로서의 입지가 전략적으로 선택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감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표를 의식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지금 수장을 잡아놨잖아요. 체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를 거의 이제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가 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암암리에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압류한 비트코인을 미국 전략적 준비금에 추가하는 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요런 예측도 있는데, 요거는 좀 민감한 문제라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회적으로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의 석유 같은 것들을 미국으로 직접적으로 값싸게 들여올 수 있는 방안이 생겼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나 유동성을 풀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들이 긍정적 시나리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는 분명하게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정책들을 계속해서 쏟아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게 준비금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26년 비트코인 반등, 불트랩일까 진짜 상승의 시작일까 라는 기사인데요. 결국엔 이제 이게 불트랩이냐 뭐 어쩐 거냐, 이제 단계적인 조정이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MBS 매입 지시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체적으로 양쪽 완화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는 대통령은 주택금리 인하를 위해서 이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2천억 달러 규모의 MBS 매입을 지시했다. 이게 결국에 젊은 층과 최초 주택 구입자의 비용 부담을 이제 낮추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고 모기지 금리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결국에 이제 시장에 돈이 더 풀리게 될 가능성들을 간접적으로 열어놓는 것이다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제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의 전략들, 비트코인 매입 전략도,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전략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토큰화 주식 금융의 다음 메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코인베이스가 지금 지향하는 바 결국엔 토큰화 주식은 매우 거대한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통금융과 블록체인의 결합이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앞을 내다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으로 그 암호화폐만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존의 토큰화 주식까지도 거래하는 Everything Exchange 전략을 이제 추진 중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자산의 토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인베이스 안에서 모든 자산을 24시간 동안 거래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비전인 겁니다. 코인베이스는. 그래서 모든 자산의 이 거래 전략을 지금 가져가는 거죠. 굉장히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시장에 얼마나
이제 커질 것인가, 이 확장에 대해서 정말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이런 전망들이 결국에는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들 단기적으로 뭐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살짝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 하락세로 돌아서지도 않았고 지지를 살짝 받는 느낌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평선 2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돌파되는 그 시점, 지금 이제 수렴 단계인데 여기서 살짝만 바뀌더라도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가 제대로 나올 가능성들도 열어져 있고요. 그래서 상단으로 과연 이제 돌파를 할 수 있을지, 94,000달러를 돌파하는지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 이 하단선을 뭐 깨고 내려갈 가능성들도 확률상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예측은 해봐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확률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물에서 이제 청산을 하고 올라갈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롱 포지션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 손절매에 대한 것들도 다 정리하고 가야지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정리하고 갈 가능성들도 충분히 열어놓고 봐야 되고요. 가능성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픈 인터레스트 지금 차트인데 이게 그 잠정적으로 모든 이제 그 시장의 전체 트레이더의 레버리지 규모의 통합 지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지표는.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똑같이 이 그 레버리지 비율도 규모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이제 확실한 좋은 징표라는 게 시장에 그만큼 그 과도한 버블이 이제 꺼져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흐름들을 이때에도 한번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의 다 이제 바닥을 찍고 있는 상태고, 레버리지 비율도 많이 줄어들었죠. 예전보다 이 고점에 비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관심도도 줄어들고 레버리지 사용도 당연히 줄어드는 이런 형태들, 이런 것들은 좀 좋은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시장에 이제 그런 버블이 좀 거쳐지는 흐름들, 거품이 없어지면 좀 더 깔끔하게 상승을 하더라도 깔끔하게 상승하기 쉬워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또 하나의 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시적인 지표로도 뭐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요. 흐름들 전체적으로 이때 저점보다는 조금 그래도 높은 분위기긴 하지만 그 저점하고 거의 같은 수준까지 이제 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똑같이 살짝 올라오는 모습들, 레버리지 바닥에서 살짝 돌리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레버리지 비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상승에 맞춰서 올라가는 흐름들, 여기서도 똑같죠. 그래서 이 지표들도 참고적으로 좀 볼만한 게, 바닥 지점이 이제 낮아지는, 비트코인이 낮아지는 흐름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도 불구하고 이 저점이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레버리지 비율에서. 그러니까 레버리지 쓸 사람들은 이제 다 쓰고 거의 이제 바닥을 찍은 거예요, 이때. 그래서 저점을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그때부터 천천히 상승하는 흐름들이,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와주죠. 지금도 이 저점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흐름들, 그러면서 살짝 높아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레버리지 쓸 사람들은 다 썼고 이제 다 청산이 된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성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만, 스스로 판단하시고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